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은 김종혜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행복한 인생을 위한 연금 설계 노하우에 대해서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연령대에 맞는 연금보험 가입 방법은 물론이고 또 가입 시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신다고 하는데요. 연금 준비해야지 하고 계셨다가 여태까지 미루고 계셨던 분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조기 연금 가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챙겨가시고 또 정보도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시청자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도 전화와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겁니다. 전화번호는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9번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도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나도 보험 상담을 좀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 드시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방송 중에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1:1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오늘 보험 플랜 119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은 김종혜 전문가, 안수현 전문가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도 방송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해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예. 그냥 필요한 것만 좀 들으면 될 것 같아서, 예. 2개 정도 보험을 가입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이걸로 보장이 충분한가 해서요. 아, 그러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혹시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40세. 아, 40 되셨고요. 네. 건강하세요? 네, 아직은 건강해요. 아, 정기 건강검진도 받고 계신 거죠? 네. 예, 뭐, 약을 따로 드시거나 하시는 것도 아니신 것 같고, 혹시 걱정되는 가족력 있으세요? 가족력은 없는데, 예.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예. 필요한 것만, 꼭 필요한 것만 들면 된다고 해서, 예. 실비랑 이제 좀 간단한 것만 들어놨거든요. 예. 근데 뭐 보충을 해야 되나 해서요. 아, 그러세요? 저희에게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는데요. 흥국화재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이 하나 있으시고, 프루덴셜 네. 생명의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네요. 이거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예, 총 보험료는 한 6만 원 조금 안 되게 납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진단을 통해서 추가적인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이 나온다면 가입하실 여력은 있으신 거예요? 네,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아, 그러세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저희 잠시 뒤에 안수현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올해 40 대신 아직 결혼 전이시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여성분 보험 저희가 지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총 2개 보험이 있으셨고요. 보장이 충분한지 또 어떤 점을 보완해 가면 좋을지를 여쭤보셨는데요. 안수현 전문가 바꿔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시청자님 내용 보시면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좀 보충이 좀 필요하세요. 예. 아, 그래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실손보험 일찌감치 준비 참 잘하셨어요. 근데 이 가입 시점에 그때는 이제 기대 수명이 80세가 넘지가 않았기 때문에 만기가 80세로 좀 짧으시고요. 네. 예. 지금, 입원에 대해서는 3천만 원, 1년에 3천만 원, 그리고, 네. 병원 갔다가 이제 약 받으시고 병원 진료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하루에 10만 원으로 보장이 되어 있으세요.
네. 네. 근데 요즘 그 40세 이후의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인과 쪽으로 6개월 한 번씩 정기 검진을 좀 많이 하라고 의사분들 말씀하시잖아요. 네. 예. 혹시 검사할 경우에 혹시 검사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알고 계세요? 자세히 잘 모르는. 그렇죠. 예. 보통 검사비가 15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 그러시면 시청자님이 준비하신 보험으로는 지금 하루에 통원비가 이제 10만 원이시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는 이제 시청자님의 자비로 보험금을 부담을 하셔야 돼요. 보험료를.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시행하는 그 실손보험은 연간 한도가 350만 원이고요. 네. 예. 혹시 검사에서 결과가 안 좋을 경우에는 MRI 찍어야 되잖아요. 예. 네. 근데 MRI 같은 경우는 보통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시청자님이 준비하신 보험으로는 10만 원 이외의 이제 보험은 다 이제 시청자님 본인 부담으로 하셔야 되는데 만약 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실손보험이 있으시다면 보험으로 충분히 그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아, 그럼 뭐 추가로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3천에 이제 10만 원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이 중복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만 이제 보충을 하시거나 아니시면, 지금 그 구성을 볼 때, 실비 이외에 이제 입원비 부분은 준비 참 잘 하셨어요. 예. 다치거나 입원했을 경우에 이제 하루에 3만 원씩 입원 일당 받으시고, 혹시나 이게 부인과 쪽이나 이제 뭐 고혈압이든지 심장질환을 이렇게 입원하시면 하루에 5만 원씩 받게 준비 잘 하셨는데, 그 이외에 암이라든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런 보통 3대 진단금이라고 하고 있는데, 시청자님 그 증권에서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병이 있을 경우, 예, 담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암이나 아무래도 암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한국인이 많이 사망하는 그 질병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암으로 진단받으시면 아직 결혼 전이시고 지금 일을 계속 하시는 상태인데 치료비로 하기에는 3천만 원은 1년에 3천만 원은 좀 너무 적은 감이 있고요. 그래서 네. 3대 진단금, 적어도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런 진단금은 적게라도 이제 지금 아직 건강하실 때 준비하시고 그 이외에 이제 진단금 같은 경우는 좀 비쌀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받으면 이제 이 담보는 없어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통 암 같은 경우는 수술도 하게 되고 뇌졸중이나 뭐 뇌출혈도 수술을 동반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같이 보완을 하시면 예, 훨씬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네. 제가 추가로 네. 암 진단하고 네. 뭐 검사비 네. 그런 것도 같이 준비를 하면 되나요? 네, 그렇죠. 일단은 실비가 있으시니까 실비가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약간 더 보완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진단금하고 수술비를 약간 좀 지금 한 5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만 더 추가하시면 오르지 않는 보험으로 준비가 가능하시니까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늦진 않으셨습니다. 네. 아, 예. 예. 그럼 진단비하고 네. 예, 네네. 시청자님 오늘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 예, 혹시 나머지 더 궁금하면 또 물어봐도 되나요? 예, 그럼요. 언제든지 연락 주실 수 있고요. 혹시 연금 준비는 따로 하고 계세요? 연금 준비는 아직 그냥 은행에만 조금씩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저희 이제 시청자님 상담 끝난 이후로 바로 연금준비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그것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챙겨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제 강의 듣는 시간 함께 합니다. 예, 오늘 김종혜 전문가께서 행복 설계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연금 설계 노하우를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행복한 인생, 행복 설계입니다. 일단 행복한 인생을 잘 사시려면 일단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우선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한번 스스로 체크들을 한번 해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죠. 현재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이 되시나요? 아니면 10년 전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앞으로 10년 후에는 나는 얼마나 행복할 것 같습니까를 스스로 100점 만점 기준의 나의 행복 점수가 얼마인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요건이 잘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놨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건강. 이 4가지를 잘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제 돈과 건강은 여기 보면 불행해지지 않는 조건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돈과 건강은 내가 살아가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보면 과락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듯이 돈과 건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관계나 일적인 부분들이 더해졌을 때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4가지 행복해지기 위한 4가지 조건들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에 있어서 지인을 친구로 만들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딘가에 가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도 어떤 시간이나 비용이나 어떤 노력이나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내 주변에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일 뿐이지 내 친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강자 항상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에 대한 부분인데요. 노후 준비를 충분히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못했다가 82%예요. 그리고 했다는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못한 이유가 과연 어떤 이유들 때문일까요? 이렇게 이유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그중에 노후 준비를 못한 이유는 이 자녀 교육비 및 결혼 자금이 무려 6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비용 지출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그 자녀들 때문에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해서 내가 나의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녀들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는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을 할 것인지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일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1년에 근로시간이 2292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65세에 은퇴를 많이 하신다라고 이제 가정들을 하시는데 은퇴 후에 살아가는 35년은 현재 삶 속에서 살고 있는 67년과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내가 은퇴 후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은 짧지만 실질적으로는 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체계적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일을 준비를 할 때도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고 즐겁게 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일, 아니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을 나한테 맞는 그런 일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이런 3가지를 다 제가 잘 마무리를 하시려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인데 제가 여기 중년의 건강관리 실패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중년 남성의 66%, 여성은 44%가 무려 2가지 이상의 건강의 위험 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 전에 우리들이 투병하는 기간이 남자는 5.4년, 여성은 5.7년을 무조건 투병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도 사망 전 의료비가 평생 의료비의 25% 이상을 사용하게 되고요. 65세 이상의 만성질환을 2가지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무려 70%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관리를 잘 하시는 걸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어떤 이런 건강에 이상이 왔을 때 잘 치료할 수 있는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보험으로 이미 잘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4가지 요건을 어떻게 내가 잘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그럼 준비함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느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가정경제를 계획하라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은퇴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냥
무계획적으로 많이 지내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만 은퇴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생활비도 완투로 나눠서 부부 살아있을 때 쓸 수 있는 생활비를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수명이 부인들이 더 오래 사시잖아요. 그래서 부인 단독으로 살 수 있을 때에 들어가는 어떤 그 은퇴 비용도 따로 준비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경제를 잘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런 경제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돈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얼마를 준비를 하면 될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의 정년은 있지만 연금의 정년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종신토록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무언가를 시작을 하려면 종잣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사람마다 물론 생각하는 게 다 다르겠지만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종잣돈의 크기는 과연 얼마일까요?를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잣돈을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하실 분도 있으시고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각각의 나름대로의 종잣돈의 기준을 두시고 매월 저축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작은 돈은 작은 일을 하고요. 큰 돈은 큰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만큼의 종잣돈을 만들어서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돈을 만들 수 있을까를 나름대로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천만 원은 한 달에 20만 원씩, 1억은 한 달에 70만 원씩 12년을 저축을 하시면 12년 후에 1억이라는 목적 자금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12년에 1억이 생겼는데 이 1억이 2배가 되는 2억이 되는 시점이 무려 여기서부터 28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지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1억이 2억이 만들어지는데 보통 금리가 10% 이상 넘어갈 때는 한 7년 아니면 5%대에도 한 15년 정도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 금리를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1억이 2억을 만드는 데는 무려 2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는 장기적인 어떤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큰 돈을 모으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 자금을 잘 만들어서 중간에 필요하시면 쓰시고 만약에 중간에 어떤 목적 자금이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내가 이거를 그대로 연금으로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을 준비를 함에 있어서도 10살 때 시작하는 것과 40세에 시작하는 것 각각 10년씩 늦게 시작을 했지만 내가 나중에 수령하는 연금 액수는 얼마만큼의 큰 차이가 있는지 한번 눈으로 보실게요. 매월 30만 원씩 50만 원씩 12년을 저축한 거는 네 분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7,200만 원을 10살짜리가 납입을 했어요. 12년 후에. 그러면 1년에 65세부터 매월 196만 원씩 수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100세까지만 수령을 한다 하더라도 8억 2천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10살짜리가 살아갈 때쯤 되면 우리가 보통 120세 이상을 아마 생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상 살게 되면 이 금액이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종신토록. 근데 10년 늦게 시작한 20세 때 12년을 납입을 하니까 50만 원씩 넣으니까 얼마를 수령을 해요? 총 연금 수령하는 게 5억 6천만 원으로 한 2억 6천만 원 이상의 갭이 생깁니다. 그리고 20대에서 30대에 시작을 했더니 3억 5천만 원이 돼요. 8천만 원이. 여기서도 2억이 차이가 나고 40세에 시작을 하니까 2억 6,400이 돼요. 그러니까는 10살 때 가입을 50만 원씩 하신 분은 4배 이상의 190만 원, 200만 원 가까운 연금을 수령을 하시게 되고 30대 10년 늦게 하니까 똑같은 50만 원을 10년을 넣었지만 130만 원 내 원금의 3배를 매월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40세에 시작하니까 50만 원에 60만 원. 그러니까 1.5배 정도의 1배 조금 넘는 거겠죠. 그만큼의 연금 액수를 수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일찍 시작하는 게 얼마큼 큰 이익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눈으로 다 잘 확인이 되셨을 거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일단 연금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첫 번째 가입 시점에 경험생명표를 적용을 해주는지를 잘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추가납입이라는 거를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되는데 이 추가납입 수수료가 제로인지 수수료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연금 수령액도 종신토록 연금 수령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10년, 20년만 수령하고 마는 것인지 요 세 가지를 잘 염두에 보시고 이제 연금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복할 때 감사를 하려고 하면 평생 동안 한 번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그런 하루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래너에는 김종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은퇴 이후로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연금 준비법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강의와 관련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는 전화와 문자 상담 저희가 풀어드릴 텐데요. 이번에 문자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8733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방금 강의를 보고 문의드립니다. 5살 딸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린아이 앞으로도 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앞서서 이제 10대부터 이렇게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5살도 가능한지가 궁금하셨을까요? 김종혜 전문가님. 네,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0세부터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 앞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일찍 시작을 해주시면 이제 그게 정말 장기 복리의 효과인 거거든요. 그래서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복리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시작해주면 정말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돈 모으기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나운서님?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장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능합니다. 예, 5살. 그러니까 더 어린 시기부터도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시간의 힘으로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안수현 전문가와 함께 볼 거고요. 2320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살펴볼게요. 보험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던데요.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전문가님. 네, 보장성 보험은요, 사람이 살면서 사망이나 사고, 질병에 관련돼서 위험에 보장을 하고 싶어서 가입하는 게 이제 보장성 보험이고요. 네. 저축성 보험이라 하면 내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자금이라든지 이쪽에 장점이 있는 게 저축성 보험입니다. 보통 종신보험, 안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장성 보험이고요. 네. 연금보험 그리고 교육보험 이런 거는 저축성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 상담 저희가 좀 도와드렸고요. 이번에 실시간 전화 연결이 2번째 시청자가 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저희가 어떤 고민을 좀 풀어드릴까요? 예, 제가 예, 저 보험을 들었는데요. 예, 연금으로만 많이 들어놓은 것 같아요. 저희 네. 남편분이요. 아, 예, 네, 그런데 요즘 좀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연금 위주로만 많이 가입해 놓은 것 같고, 그래서. 아, 그러니까 지금 방금 안수현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저축성 보험의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보장성 보험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지금 시청자님 보험 문의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 아, 남편 보험 예. 문의하시는 거고요. 혹시 예. 남편분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60이요. 60 되셨고요. 예. 저희에게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저축성 보험이 지금 4건이 있으시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LIG 손해의 닥터플러스 건강보험이라고 15만 5천 원 납부하고 계시는 이 보장성 보험이 하나 있으신데요. 네. 지금까지는 그래도 건강하신 편이셨나 봅니다. 네네. 예. 그런데 지금 좀 안 좋아져가지고. 아, 그러세요? 다시 어떻게, 그러니까 좀, 검사하기 전에 지금 보험 문의를 하시는 거죠? 예, 예. 아, 예. 저희가 잠시 뒤에 바로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60대신 남편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연금만 많이 가입이 된 상태인데 최근에 건강이 좀 좋지 않아져서 어떤 보험을 더 준비하면 좋을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김종희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네, 연금보험 반갑습니다. 준비를 참 많이 하셔서 축하드리고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지금 네. 보니까 하나생명, 삼성생명, 예전에 동방생명일 때 들었던 연금보험들이 다 이미 완납이 되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네. 지금 다 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네요. 예. 네. 근데 이제 맞아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연금이 먼저냐, 보장성 보험이 먼저냐는 닭이 먼저야, 계란이 먼저야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내가 노후연금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죠. 근데 내가 그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연금 수령하기 전까지 건강하게 잘 치료하고 있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거는 준비는 안 돼 있으시고 나중에 내가 건강하게 살았을 이후만 준비가 돼 있으신 거니까 조금만 앞뒤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연금은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지금 하나생명의 부자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12만 4천 원씩 5년밖에 안 내셨으면 한 700만 원 정도 납입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매년 10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을 받으시는 거고 또 이제 삼성생명의 연금보험, 동방연금보험도 7만 8천 원씩 20년 넣으셨는데 매년 300만 원씩 종신토록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00만 원씩 받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일 안 하셔도 되시고 너무 좋으시겠어요. 예. 근데 또 그런데 안 아플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좀, 근데 지금 보니까 교보생명의 연금저축보험이 또 2개가 있으세요. 근데 이 모든 4가지가 다 납입이 끝나셨어. 그래서 지금 다 연금을 수령하라고 이제 곧 수령 시기가 돌아오시는 거라서 너무너무 이제 노후가 행복하실 것 같고요. 다행히도 이제 LIG의 닥터플러스 건강보험을 하나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의료실비 이제 어떤 것인지 아시죠? 그래서 5천에 30만 원, 입원에 하시면 1년에 5천만 원, 통원비는 하루에 30만 원까지 쓰실 수 있는 기본 의료실비만 딱 준비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 유지를 그대로 하시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온몸이 자꾸 여기저기 고장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큰 병이 오면 이 연금 들어오는 거 다 수령 못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병이 와도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발달을 해서 다 치료하시면 또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손해보험의 통합보험을 하나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한 13만 원 정도면 암하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이제 수술비, 뭐 입원비, 그리고 이제 운전도 하실 텐데, 그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운전자 보험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보면 한 달에 한 13만 원 정도 내시면 준비가 가능하세요. 연령이 많이 있으시지만 아직 다른데 아프신데 없으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하나 더 준비를 하시고요. 그래도 연금이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아 더 준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그거는 나한테 맞는 걸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물가 상승을 반영한 어떤 그 변액연금보험을 준비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이제 은행 금리를 따라가는 이제 공시효령 상품을 하실 수 있으신데 연령을 봤을 때 납입 기간 짧게 한 5년 납 정도로 해서 변액연금을 추가 납입으로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안정적인 연금 자산을 더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좀 되셨어요? 네. 그러면 저 13만 원 정도면 저희 남편 걸 지금 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13만 원 정도면. 네, 실비만 한다고요? 있으시고 진단비가 없으시니까. 그러면 암이 얼만데요?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에? 네,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도 각각 2천만 원씩. 부족하세요?
좀 생각 좀 해봐서. 네. 어차피 연금도 납입이 끝났으니까. 네네. 한번 좀 이리저리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네. 부족한 네. 보장을 좀 늘려갈 수 있게 김종혜 전문가께서 고심 끝에 지금 네. 의견을 주신 건데요. 예. 고민해보시고 더 네. 어떤 정보들을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가 봐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저 이번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3620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셨고요. 저희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십시오. 딸이 유학을 준비하면서 가계 사정이 좀 빠듯해졌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의 악화로 보험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에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안수현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빨리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시면 좀 좋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 갖고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험 계약 대출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제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가 이제 보험료 납입 없이 기존 보험료를 어려울 동안만 이제 잠깐 이제 납입하시는 걸 중지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를 보험 감액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만약 예를 들어서 10만 원 내고 계셨다면 이거를 한 7만 원, 5만 원 해서 전체적인 보험료를 줄여서 계속 이제 유지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학을 언제 가실지는 모르지만 경제가 한번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 다시 일어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 거는 좀 고민하셔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법은 있으니까요. 고민하다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저희 또 문자 풀 텐데요. 이번에 2860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보겠습니다. 네, 제가 내용을 읽어보지요. 요즘 생활비 받는 종신보험이 인기라고 하던데요.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중에서 어떤 걸 준비하는 게 더 유리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목적이 어디에 계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김종희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요. 예. 목적이 어디에 두셨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연금보험은 말 그대로 노후에 아까 강의한 것처럼 이게 저축 형태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생활비 받는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종신보험이에요. 근데 과거의 종신보험은 그냥 사망하면 나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연금으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 사망보장이 없어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두 가지 니들을 다 충족하는 걸 원하시다 보니까 조기에는 무슨 일이 생기시면 사망보험금으로 종신 형태로 받으시는 거고, 만약에 내가 오래도록 장수하시게 되면 적립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감액해서 생활비로 수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기납입보험료 5천만 원을 내서 6천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1억짜리를 가입을 하면 나중에 생활비랑 사망보험을 합하면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난 사망보험금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연금보험으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자녀들이 아직은 어려서 사망도 필요하고 연금도 필요해. 둘 대를 한꺼번에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으시면 생활비 받는 종신보험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험도 똑똑하게 또 현실에 맞게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고요. 저희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시청자님은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지금 내는 보험료를 좀 줄이고 예. 보장이 좀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은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하고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59세야. 59세시고요.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네. 예, 저에게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삼성생명의 그 퍼펙트업 통합보험이라고 이게 지금 보험료가 한 달에 23만 5천 원 정도가 나가네요. 네. 예, 그리고 AI생명의 또 암보험이 하나 있으신데요. 이 두 보험은 시청자님께서 직접 이렇게 알아보고 가입을 하신 거예요? 예전에 그냥 아는 사람 통해서 가입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 삼성생명 보험은 작년에 가입이 되셨네요. 네. 예, 근데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올해 59세 되신 여성분께서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내년이면 60이라서 보험 점검을 받고 싶으신 생각이신 것 같고요. 또 보험료를 줄이고 보장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알고 싶다. 어떤 보장이 부족한지 여쭤보셨습니다. 안수연 전문가께 여쭤볼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거의 한 30만 원 가까이 보험료 납입 중이신데 혹시 지금 하시는 일 있으신가요? 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고요. 네. 혹시 자녀분도 있으세요? 지금 34세 됐고요. 딸. 아, 따님 한 분 딸이 계시고요. 결혼한 아. 딸이 있어요. 예, 제가 구성을 보니까 지금 그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종신보험이에요. 예, 종신보험 4천만 원 준비하셨고 CI 특약이라고 해서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으시거나 수술하실 경우에 딱 한 번 2천만 원 주는 보험인데 이 보험료가 아무래도 지금 하셨을 때 연령이 좀 높다 보니 보험료가 좀 20만 원이 넘는 건 좀 부담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험을 좀 줄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지금 뉴 원스톱 단계별로 받는 안보험 같은 경우는, 갱신 상품이라서 10년 동안, 같은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이제 보장을 받으시다가 10년 이후에는 또 다시 오르는 보험료로 이제 보장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건강하시죠? 네,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예, 지금은 괜찮으신데 10년 이후에는 혹시나 어떤 질병이 찾아올 수 모르는 거잖아요. 네. 예, 지금은 4만 원대지만 10년 이후에는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보장 구성을 보면 지금 보험 같은 경우는 살아있을 때 받는 생존보험하고 사후에 받는 사망보험금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시청자님 담보는 대부분이 사망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질병으로 이제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되게 작으세요. 예, 네. 납입하는 보험료는 거의 한 30만 원 정도 납입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보험금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자녀분이 있는지 왜 여쭤봤냐면 아무래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나 시청자님 사후에 뭐라도 이제 남겨주시려고 이제 사망보험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도 아직 자녀분 이제 결혼하고 이제 손주도 이제 보면은 계속 이제 봐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에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받는 이 안보험 단계별로 받는 안보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1,000만 원씩 있는데 뇌출혈 같은 경우는 혈관에서 이제 터져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고 혈관이 막혔을 때 받는 뇌경색은 보장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적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험료를 좀 줄이시고 사망을 4천이나 있는 거를 2천을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 지금 자녀분이 34살이면 어느 정도 성장을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보험금을 좀 낮추시고 시청자님께서 지금 살면서 필요한 만약 다쳐서 뼈가 금이 갔다든지 아니면 암이라든지 뇌졸중 아니면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 들면 허리 쪽도 안 좋고 다리 무릎 쪽 안 좋고 막 이렇잖아요. 네. 예, 이런 경우에 이제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 이쪽으로 좀 더 준비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예, 다른 분들도 또 상담 대기를 하고 계셔서 저희 오늘 여기까지 상담할 거고요. 예, 또 고민해보시고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본 거고요. 저희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내용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656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고요. 함께 살펴보시죠. 잠을 잘못 잤는지 허리가 아파서 한방병원에 갔습니다. MRI 검사를 받고 싶은데요. 이걸 실비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김종희 네. 전문가님. 예. 보상을 해드려야겠죠.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가입한 실비가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보상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7월 이전의 것들은 한의원은 보상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한방병원이니까 이제 가능하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 7월 이전 거는 한의원은 보상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 거는 한의원이 보상이 되기는 하나 비급여 부분은 안 되고 급여 부분만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4월 1일 이후로 바뀐 거는 통원이라 하더라도 한도를 1년에 35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 30%를 제외한 나머지를 실비로 또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보상 금액만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또 문자 하나 풀어볼까요? 2237님께서 문의하셨고요.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내용 보고 계시죠? 부자인 친구가 있는데요. 보험을 많이 가입했더라고요. 자산이 많으면 보험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 예,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안수현 전문가께 여쭤볼까요? 안수현 전문가님 부자시니까. 저 부자입니다. 예. 네, 물론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예, 보장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게 적은 돈으로 큰 위험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많은 부자라도 지출을 많이 하고 싶은 분은 없으실 겁니다. 보통 자산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사망보험금을 그 상속 자금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만약 자산이 많다 하더라도 보험을 들어놨으면 그 보통 상속자금 같은 경우는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 자산 많으신 분이 그 사망보험금을 들어놓으셨으면 그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그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꼭 보험은 가입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산이 많으신 분께서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산이 많으신 안수현 전문가께 여쭤봤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또 한번 만나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들리시죠? 네. 예, 저희 연결이 되셨고요. 시청자님은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아, 저는, 예. 지금 나이는 60이고요. 예? 나이는 60이고, 한 8년 정도의 예. 암 수술을 받았어요. 어떤 암이요? 유방암 수술을 아, 받았는데, 예. 보험이 2개 있었는데, 2개 타먹고, 지금 보험이 2개가 있어요. 예. 하나는, 우체국에 하나 있고, 예. 하나는 동방생명인가? 거기에 하나 있고, 2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또 들 수 있는지, 보험을 들 수 있는지, 이래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그러면은 지금은 다 완치되신 거고요. 네, 예. 병원에 안 가고 있어요. 아, 병원 안 가시고요. 혹시 다른데 편찮으시거나 약 먹고 있는 거 있으세요? 약 먹고 있는 건 없고, 치과에 다니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어떤 보험이 가입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보험이요? 암 진단비나 연금 보험을 아. 들 수 있나 해서요. 연금 보험이요? 오늘 네. 정말 전화 잘 주셨어요. 저희가 강의 시간에 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김종희 전문가님 네. 방금 바로 연결해드릴 테니까 말씀 좀 나눠보십시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치료 고맙습니다. 치료 잘 받으셨다니까 다행이시고요. 지금 네. 이제 그 보상도 다 받으셨잖아요. 지금 오체국하고 동방생명에 동양생명 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갖고 계신 게 그건 잘 유지하시고 그 지금 네. 추가적으로 보험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의료실비는 안 갖고 계신 거죠? 우체국에 의료실비 갖고 계신 거예요? 실비가 되는가 보던데, 그게요? 우체국에서요? 우체국에는 건강보험이라 그랬어요. 아, 그럼 뭐 동양생명이 의료실비가 갖고 계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의료실비는 있으시면 암하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다 건강하시다고 하시니까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보험료는 내가 진단비를 얼마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60이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한 10만 원 내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연금보험도 또 문의하시는 거예요? 연금보험을 지금 이- 들으면 얼마 정도 내며, 네.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며, 그런 또- 거는 이제 내가 얼마를 연금을 먼저 받고 싶은지
시청자님이. 그거에 따라서 내가 매월 저축하는 금액이 달라질 거고요. 이제 상품도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상담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제가 40세 기준으로 했을 때 50만 원씩 12년 납입을 하니까 한 달에 63만 원씩 수령이 가능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60대시기 때문에 만약에 50만 원씩 납입을 10년을 하신다라고 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5년 납으로 납입을 하시면 이제 그 한 50만 원 미만으로 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요? 내가 50만 원씩 한 달에 만약에 5년을 납입을 하시면 3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래 놓고 연금 개시를 뭐 70세 하냐 80세 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월 수령액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많이 차이가 나겠죠? 한 30만 원 정도 될까요? 한 달에? 지금 50만 원씩 저축하시면?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해봐야지 알지만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예, 시청자님, 그 은퇴 이후로 한 달에 얼마 정도 연금을 타기를 원하시는지 또 지금 얼마나 여력이 있으신지에 따라서 설계가 조금 달라질 것 같거든요. 지금 나오는 게 한 100만 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세요?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와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지금 다른 분들이 또 대기를 하고 계셔서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저희 또 문자 풀어볼게요. 이번에 안수현 전문가와 함께 볼 거고요. 내용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547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다른 건가요? 연금에 가입하려고 알아보니까 비슷한 말들이 많아서 헷갈립니다. 이렇게 적으셨고요. 전문가님. 네, 연금이 뭐냐면 지금의 현재 내가 미래에 나한테 미리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준비 안 하면 미래에 나는 거지로 살 수도 있고 부자로 살 수도 있고 지금의 현재 내가 중요한데 연금 저축의 특징은 뭐냐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연금 저축을 많이 준비하시고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납입을 하시고 거치 기간이 있으시면 보통 이자소득세 15.4%를 은행에서 띄는데,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그 15.4%를 안 띄고, 그냥 내가 낸 돈에 이자를 받은 돈을 그냥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연금 개시 시점이 55세고, 그냥 연금보험은 45세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까 이거를 그 시기에 맞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나뉠 것 같고요. 예,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저희가 풀어드렸습니다. 문자 또 볼게요. 8734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거든요. 함께 살펴보시죠.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연금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가입 시 어떤 것을 먼저 챙기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아마 강의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김종희 전문가님. 네, 그러니까 방송 보시고 전화하셨으면 아마 아까 그 유의사항에 나왔어서 아마 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내가 연금을 얼마를 수령할 수 있고 아까 방금 전에 전화 주신 분하고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의 여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정말 가입 시점의 경험 생명표를 끝까지 주는지 추가 납입 수수료는 없는지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내가 나의 성향이 좀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시는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상품 선택은 다 달라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준비된 연금은 얼마가 있고 앞으로 내가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지 그걸 전체적인 어떤 연금에 대한 설계를 먼저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좁혀가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상품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연금 강의를 들려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연금과 관련된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번에 또 문자 볼 건데요. 9402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1. 연금기간과 2. 보험기간이란 게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연금을 2번 납입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안수현 전문가님. 네, 개시기간 1은 그 계약하고 나서 이제 연금 개시 전까지가 1기간이고요. 그리고 연금 개시하고
계속 출연금 받는 기간은 이 기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회사마다 좀 약간씩 다르긴 하는데 연금 개시 한 2년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납입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경제적으로 좋아질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보통 한 연금 개시 한 2, 3년 전까지 추가 납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더 많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내는 기간과 연금 받는 기간이다. 그렇죠.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문자 또 하나 볼까요? 7233님께서 문의하셨고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문자 진짜 많이 풀어드리죠. 2009년에 직장암 3기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요. 보장성 보험과 실손보험 중에서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김종혜 전문가님. 네. 예. 오늘은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의료기술도 발달되고 이제 모든 게 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 판정 받으셔서 지금 건강하게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일단은 이제 의료실비보험을 먼저 할 수 있으면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암 판정 받으신 분이 보험 가입이 전혀 불가라고 했지만 지금 이제 오래되셨기 때문에 이제 유병자 플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진단비 위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암이 3기라고 하니까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이제 심사를 올리면 할증을 통해서 의료실비보험도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심사를 올려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보험 플랜 119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저희 방송 중에도 방송 끝난 이후로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이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보험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문제 남겨주셔도 저희가 연결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